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월 1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.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.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우리 증시가 오늘 2,300선은 가까스로 지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좀 아쉬운 시장 성적인 것 같은데 또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고요? 맞습니다. 개인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은 3,300억 원 이상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3,400억 원, 또 57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. 이에 2,354선까지 올라섰던 코스피는 장중한 때 2,3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. 2020년 10월 30일 이후 20개월 만에 무너진 점이란 거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코스닥도 개인만 홀로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1,000억 원 안팎으로 팔아치웠습니다.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다음 주 바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 우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고요. 또 상장 기업의 일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을 제한했던 것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더해 현재 공매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이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바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. 공매도 합동점검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오늘만 해도 2,200선이 잠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흐름을 좀 보이는 불안한 모습이었단 말이죠. 데이터를 보면 이게 앞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. 어떤 이유로 조금 볼 수 있을까요?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.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이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는데요.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또 같은 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미국의 2분기 GDP 추정치가 마이너스 1.0%로 하향 조정됐습니다. 1분기 마이너스 1.6%에 이어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. 네, 가파른 물가 상승에 더해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듯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예측을 좀 해야 될 텐데 이를 좀 가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? 당장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침체 지표가 있습니다. 바로 한국 무역 수지인데요. 지난달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액이 577억 달러고요. 수입액이 602억 달러입니다. 즉 수입이 더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한 건데 네. 벌써 3달 연속으로 적자고요. 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3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. 이런 지표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며 국내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실망한 지점은 삼성전자며 카카오처럼 이제 국민주들로 불렸던 종목들이 신저가를 썼다는 점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? 우선 삼성전자 주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오늘 1.4% 하락한 56,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52주 신저가고요. 이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2,230억 원 내던진 영향이 우선 컸습니다. 간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6월에서 8월 매출 전망치를 72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. 시장 전망치가 91억 4천만 달러인데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겁니다.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도 다음 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. 이 삼성전자 또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매도세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.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이고요.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의 주가도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.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줄줄이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이 6월 말에 반짝 반등을 좀 지켜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었던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치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까? 맞습니다. 최근 이 코스피 밴드를 빠르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. 네, 표를 한번 보시죠. 최근에 증권사들이 내놓은 7월 이 코스피 밴드를 보면 평균 하단은 2,255선이고요. 네. 상단은 2,528선으로 이전에 내놨던 밴드보다는 100포인트 가까이
조정이 된 수치입니다. 네. 신한금융투자를 보면 2,200까지 열어뒀기 때문에 좀 2,200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앞서 살펴본 대로 또 경기 둔함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. 이 증권가는 이에 따라서 코스피 기업의 이익 하향 조정이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또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공포 등도 증시 리스크라는 평가입니다. 코스피 지수가 2,2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텐데 하락장을 아무래도 딱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좀 반전시킬 만한 키포인트가 될 만한 지표 어떤 걸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?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완화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만 이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꾸준히 내놨는데요. 최근 증권업계가 지목한 상승 변수는 환율 안정입니다. 네.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내다팔 유인이 생깁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 환율은 1,300억 원을 넘어서 다음해 1,5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당시 코스피 지수가 900대까지 내려올 정도로 고환율은 우리 증시에게 큰 부담입니다. 현재 원달러 환율은 1,300원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이게 적정 수준으로 내려와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야만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,300원을 지키느냐 마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달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굉장히 즐비합니다. 투자자들에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? 우선 당장 다음 주에 미국 FOMC의 6월 의사록 이게 공개가 되고요. 네. 그 다음 주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. 7월 13일에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. 7월 14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. 네. 만약에 이 물가 지수들이 시장의 전망치만큼 나오거나 조금 더 하회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또 7월 마지막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. 7월 27일에 이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기준금리 인상을 0.75%포인트 올릴 것이냐 또는 0.5%포인트 올릴 것이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당일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달 중순까지는 좀 더 긴장을 하면서 여러 지표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.